네, 안녕하세요. 우리 기술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금요일 우리 기술이 동시호가에서 상한가를 달성한 이후로 시간의 장에서 곧바로 하한가를 달성하는 모습 보여줬죠. 그렇다 보니까 내일 시장을 걱정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내일 시초 우리 기술이 어떠한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 건지, 그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만큼이라도 꼭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우리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술 강한 반등 이어갈 수 있게끔, 상승 나올 수 있게끔 신고가 화이팅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이 시초 어떤 움직임 보여줄까요? 일단 시간의 장에서 하한가가 나온 만큼 시초 개파락 구간을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개파락 구간에서 곧바로 매도를 던져야 되느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 기술만 동시호가 상한가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거 큰손 세력들이 개미들을 꼬시기 위해서 만든 상승인 것 같아 시초에라도 반드시 매도를 해라 얘기를 드렸을 텐데, 금요일 시장에서는 우리 기술뿐만 아니라 현대건설, 한전 KPS, 한전기술, 원전 종목들이 일제히 동시호가에서 상한가를 달성하는 모습, 상한가 인접한 상승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누군가 원전 종목 쪽에서 강하게 매집을 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체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메리츠증권이죠. 메리츠증권이 공격적으로 원전 섹터에서 동시호가 강하게 매집을 하면서 여러 종목이 상한가를 달성하는 모습 나왔어요. 만약에 정말로 큰손 세력들이 개인들을 꼬시기 위해서 만든 상승이었다면 이러한 모습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본장에서 강한 상승을 만들어서 개인들의 신규 매수가 들어왔을 때 매물 정리를 했겠죠. 그러니까 금요일 시장에서 발생된 우리 기술 상한가는 단순히 큰손 세력들이 개인들을 꼬시기 위해서 만든 상승이 아니라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기도 전에 강하게 매집을 하기 위해서 나온 상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었던 원전 섹터에서 갑자기 매집을 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두 가지가 있어요. 스페이스X 상장과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최근까지는 이란 전쟁 때문에 금리 인하는커녕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조정을 만들고 있었죠. 그리고 금리 인상은 조 단위의 돈과 수십 년의 기간이 걸리는 원전엔 악재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왔던 거죠. 그런데 이번 FOMC에서 케빈 워시가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을 어떻게 할지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케빈 워시는 QT를 통해서 유동성을 줄이고 그걸 바탕으로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페이스X 상장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스페이스X를 단순히 우주 기업으로 생각하시는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스페이스X는 xAI와 합병한 AI 기업이에요.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목표는 이번 상장에서 얻어낸 자본으로 AI 인프라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스페이스X 상장은 AI 인프라, 그 중에서도 원전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조정을 받고 있었던 원전 섹터에서 금요일 동시호가 강하게 매집을 하는 모습 보여준 거죠. 개인들이 관심을 갖기도 전에 강하게 매수를 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요일 시초가 개파락 구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겁을 먹고서 매도를 던지기보다는 조금 더 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동시호가에서 강하게 매집을 했었던 메리츠 증권이 곧바로 그 물량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때는 우리도 대응해야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조급하게 매도를 던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방이 열려 있으니까. 물론 우리 기술 상한가가 동시호가에서 나왔기 때문에 중간 가격대에서 거래가 나오지 않았고 상한가 부근에서만 거래가 집중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외 하한가가 시초 변동성을 훨씬 더 키울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러한 움직임을 큰손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급하게 매집을 한 만큼
여기서 시외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개인들의 매도가 나오지 않았다면 윗구간을 긁으면서 매수를 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시외 하한가로 시초 변동성을 만들었을 땐 최근까지 조정을 받고 있었던 우리 기술에서 개인들의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 시외 하한가를 만들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초 변동성에 휘둘릴 게 아니라 고점에 물려 계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평단을 낮출 수 있다는 거죠. 왜? 결국 시외 하한가가 큰 손 세력들이 개인들의 투매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 만든 움직임일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으니까. 그런데 당연히 이러한 변동성이 나왔을 때 개인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걱정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 드렸나요? 주가를 보는 게 아니라 신호를 잡아야 된다 얘기를 드렸잖아요. 주가만 봤을 땐 강하게 조정을 받으면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될 수밖에 없는 거고, 강한 반등이 나왔을 땐 지금이라도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 아닐까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대응은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죠. 내가 매수를 하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고 내가 매도를 던지니까 주가가 반등하는 경험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신호를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이 신호 어떻게 잡아갈까요? 지금부터 얘기 드릴게요. 당연히 수급 봐야 돼요. 금요일 시장에서 투신, 메리츠증권이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우리기술 상한가가 나왔죠. 그러니까 시초 기관 창구에서의 움직임 중요할 거예요. 기관에서 시초 매수를 가져가는지 매도를 가져가는지 중요하겠죠. 만약에 시초부터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걱정할 게 뭐 있나요? 우리도 빠르게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춰야겠죠. 개인들의 투매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시초부터 강하게 매도를 던진다면 이때는 조급하게 매수를 할 필요가 없고 구분을 해야겠죠. 메리츠증권이 정말로 매물 정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개미털기를 통해서 싸게 매집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러한 움직임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프로그램 보는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나오는데 주가가 상승한다면 그때는 매물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매도를 던지는데 주가가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랫 구간을 긁으면서 매도를 던지고 있다는 거고 변동폭을 의도적으로 키우겠다는 거죠. 그런데 주가만 봤을 땐 반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요. 시초 하락분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지금이 기회구나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오히려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땐 이거 끝났구나 매도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를 보는 게 아니라 신호를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지금 나오고 있는 움직임을 금요일 시장에서 강한 상승을 만들었었던 메리츠증권이 만들고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한 변동성이 나왔을 땐 거래량이 동반돼야 된다고요.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움직임은 언제라도 반대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개인들의 패닉셀이나 큰손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만든 변동성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가를 보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신호를 잡아갔을 때 최소한 후회가 남는 투자는 하지 않는다고요. 물론 현실적으로 개인 주주분들이 이러한 신호를 잡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시초가만이라도 중요한 신호가 나왔을 때 잡아 드릴 거니까 이해하기 어려우셨던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도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 위에 연락처 남겨놨으니까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우리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주주분들에 한해서 평단을 낮춘다면 어디서 낮출 건지, 우리 기술 어디까지 끌고 갈 건지 원 단위의 타점 실시간으로 보내드릴게요. 물론 제가 100%의 타점 10원 단위까지 맞추는 최저점 매수와 최고점 매도 이런 걸 해드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도 않을게요. 왜냐하면 주식은 정답이 있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답과 가까운 선택은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수익률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 노력이 닿는 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 정답과 가까운 선택 안에서의 원 단위의 타점 도와드릴 거니까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신 다음에 신호라도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기술 10원 단위의 타점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신호가 나왔을 때 그에 맞는 대응은 할 수 있어야죠. 큰손 세력들이 매물 정리를 하고 있는데 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큰손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데 매도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신호들 잡아드리고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우리 기술 주주분들이라도 신호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기술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장 회복주 가져왔어요. 이 종목을 가지고
좋은 이유가 뭐냐면 최근 증시가 가파르게 올랐죠.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올라가는 종목에서 기회를 잡으려고 하셨을 거고,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회복을 하니까 올라가는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최근 증시 조정 나오니까 어땠나요? 불안했죠. 걱정되셨잖아요. 그래서 원래 주식이란 게 저평가된 종목에서 기회를 잡았을 때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종전은 코앞까지 다가오기는 했지만 다음 주는 미국의 FOMC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발표, 언제라도 시장의 변동성이 던져질 수 있다고요. 올라가는 종목에서 무리하게 기회를 잡았을 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가지고 온 시장 회복주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사라졌을 때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이에요. 물론 제가 가지고 온 종목도 완전히 저점은 아니죠. 이미 바닥 권역 대비 20% 정도 상승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은 저평가 종목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장 회복주는 작년 12일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팬데믹 항상 있었고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빛을 발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반등한 이때 시장 회복주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우리 기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영상에서 시장 회복주 종목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시장 회복주가 뭐냐면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단순히 연구소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3만 대 넘게 양산을 진행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로봇의 팔다리를 만드는 기술 어디서 올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아니라고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조업의 정수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차가 이제는 단순히 자동차 판매를 하는 회사에서 넘어서 SDV, 더 나아가서 피지컬 AI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들이 그대로 망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차가 먼저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로봇 섹터로 체질 개선을 성공시키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사양 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봇 섹터로 엮이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센서 기술력을 가지면서 관심을 받았고,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로봇 OS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현대차가 지금 아틀라스, 피지컬 AI로 하고 싶은 산업이 결국 뭔가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업무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BMS, 전력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외인들과 기관, 주포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종목이고 언제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었을 때는 당연히 폭등이 나오더라도 10%, 20% 정말 소폭의 상승에서 그쳤겠죠. 하지만 이제 현대차 관련 종목들은 단순한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라 로봇 부품주라는 거예요. 로봇 섹터에 엮여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정말로 강한 상승률을 보여줄 종목이라는 거죠.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됐을 때 지금까지 100%, 200% 정말 우수한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아직 늦지 않았지만 지금 기회 놓치면 정말로 마지막일 수 있다. 그래서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받고 싶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현대차에 BMS, 전력 제어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로봇 부품 회사로 체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히든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로봇 섹터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현대차의 산업 구조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던 제조업 회사예요. 그런데 그 제조업 회사에서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이 나왔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용자가 데이터를 쌓아주면서 성공을 한 케이스죠.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니라 직접 데이터를 쌓아 나가면 되는 회사라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게 손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건비가 압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까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다시 한 번 더 로봇 섹터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가 끝났다? 아니요. 로봇 섹터는 현대차가 아틀라스의 양산을 발표했을 때부터 2페이지가 시작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로봇 섹터가 끝났다라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외면을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회를 잡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열심히 찾아서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뵐게요.